안녕하십니까. 예, 생활밀착형 뉴스 진행자 투자라는 바른시원합니다. 네. 2021년 이제 3월 수출의 동향 2부 지금 이제 같이 볼 텐데,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출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. 수출 뭐 16.6% 증가하고, 뭐 역대 3월 수출 1위고, 뭐 1수출도 평균 1수출도 1위를 했고, 주요 품목이 15가지 중에 14개가 이제 수출 증가고, 뭐 석유, 화학, 석유 제품, 기계 섬유 쪽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. 그래서 지금 2부에서는 이제 주요 품목별 이제 상세 동향하고 국가별 수출 동향, 그다음에 수입 품목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. 우선 반도체 먼저 볼 텐데요. 반도체는 이제 데이터 센터 쪽 이제 업체들이 이제 서버용 메모리 재고의 축적이 본격화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서버용 메모리, 저도 이제 이거를 좀 기다렸거든요. 서버용 메모리를 결국은 이제 반도체 한 번 더, 메모리 반도체 이제 또 한 번 더 큰 성장이 있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데이터 센터 그 업체들이죠. 클라우드 기업들이 서버용 이 메모리를 많이 더 매수를 해줘야 되거든요. 그게 최근에 이제 반도체 가격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좀 둔화된 부분들이 있는데, 특히나 이 서버, 이 SSD, 낸드 쪽, 이쪽 부분이 많이 좀 줄어들었거든요. 그래서 D램 고정 가격은 한 3달러 정도, 1월에서 3월 정도, 이 정도로 지금 더 올랐죠. 기존보다 좀 올랐고, 이 중요한 게 이제 낸드 쪽인데, 낸드가 가격이 한 작년 한 3월에서 6월까지 픽으로 가장 많이 단가가 올랐다가 지금은 한 4.2까지 이제 떨어진 상황인데, 요게 좀 올라줘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요렇게 이제 된다 그러면은 오히려 저는 이제 SK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이런 데도 투자도 좋지만, 오히려 이 낸드 쪽 관련된 회사들, 특히나 SSD 이쪽 서버 SSD 관련돼서 좀 이 실적이나 매출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이 데이터 센터 쪽에 이 서버 메모리 이게 좀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는 걸 아마 이 4월 7일 아마 이제 삼성전자에서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.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도 이번 달에 할 거고, 그런 컨퍼런스 콜을 계속 들으면서 이 서버용 반도체, 이쪽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. 뭐 그런 데이터 클라우드 기업들, 뭐 중국 쪽도 있고, 이제 미국향 이제 두 개 가장 크죠. 그쪽에서 수요가 많이 는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빨리 이제 파고 들어야죠. SSD 관련된 거나 아니면 서버용 뭐 서버 D램이나 뭐 서버 SSD를 주로 매출에서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들을 빨리빨리 이제 찾아가지고 투자를 한번 해볼 만한 거죠. 그리고 석유화학 쪽, 석유화학 쪽 이번에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. 48.5%. 그리고 지금 뭐 의료용 합성고무 수요까지 증가했다라고 이제 나오죠. 그래서 3월 석유화학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. 그래서 의료용 합성고무 요게 이제 이 관련된 거, 이제 뭐 수소 장갑이나 이런 거죠. 이런 거 지금 만드는 게 국내에서 가장 큰 업체가 지금 금호석유 화학하고 이제 LG 화학이거든요. 그래서 두 개 기업들, 실적들, 요 석유화학 분야 쪽은 잘 나올 거고, 지금 뭐 이 국제 유가 가격만 봐도 작년도 이제 3월에 33.71달러, 이게 배럴당이겠죠. 배럴당 이렇게 되는데, 이게 64.44달러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한 뭐 90%, 91%까지 지금 증가된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수요가 많이 늘고, 유가도 많이 지금 이제 상승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일반 기계 이제 이번 달부터 턴어라운드 됐거든요.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볼 게 이제 굴착기 등의 건설 기계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나오고, 이게 어쩔 수 없이 요거 이제 보려면은 일반 기계 쪽은 중국 쪽 제조업 PMI 지수랑 이제 미국 제조업 PMI 지수 봐야 되거든요. 이게 이제 PMI 지수는 50%, 50점 정도가 이제 평균으로 보고, 그거보다 낮으면은 보통 이제 경기 침체고, 그거보다 좋으면은 이제 경기가 이제 더 이제 호황이라고 보는데, 지금 미국이 너무 좋게 나오는 거죠. 60을 가고 있다는 굉장히 이제 경기가 좋아진다는 거고, 그 다음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쪽으로 인프라 투자를 또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굴착기나 이런 거 수요가 또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. 그리고 뭐 중국 쪽도 아마 뭐 그런 수요가 늘어나는지도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. 이런 거 보면서 아마 굴착기 관련된 회사들, 뭐 일반 기계 쪽은 아마 들면은 뭐 굴착기 관련된 뭐 부품 업체며 이런 회사들은 더 이제 아마 상승폭은 더 크겠죠. 물론 이제 관련된 업체 중에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은 기업에서 투자를 하거나 너무 이제 부담이 없는 구간이면, 이미 이제 많이 또 오른 기업들이 있다 그러면 좀 투자 들어가기 좀 부담스러운 레벨이 되겠죠. 석유 제품이죠. 석유 제품. 그래서 27개월 만에 이제 플러스. 제가 이제 저는 이런 거를 좀 좋아하거든요. 이렇게 뭐 그동안은 이제 조금 마이너스 됐는데, 이번에 뭔가 턴어라운드 되고, 앞으로도 그런 게 좀 기조가 유지될 만한 그런 뭐 산업이나 어떤 뭐 뉴스며 이런 게 있으면 이제 그와 관련된 기업을 빨리 찾아보는 거죠. 그래서 여기가 이제 플러스 전환이 됐고, 이제 석유 수출 단가도 아까 얘기했지만 많이 오르고 있다. 그래서 뭐 석유 제품 관련된 회사들은 뭐 S 오일이며
뭐 GS도 있고요. 뭐 그런 관련된 업체들,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뭐 이런 데도 있고, 뭐 이 정유 쪽으로 이제 관련된 사업하는 회사들, 예, 그런 데들 좀 괜찮지 않을까, 예, 생각해 봅니다. 그리고 자동차도 계속 좋다 그러고,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이라 그러면 오히려 좀 제품을 많이 만들지 못한다는 이제 상황인데, 최근에 이제 그 테슬라 이제 자동차 판매분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3월달에 많이 늘어났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친환경 수출 비중이 점점적으로 늘어나고 있고,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 차량 이제 판매 중에서 친환경 차량의 그 수요가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. 수출이 늘어난다는 거고, 그 다음에 수출 단가, 이제 이 자동차 한 대당 가격이라고 해야 될까? 이 수출 단가도 더 많이 늘어나는 거죠. 24,000달러에서 27,600달러까지도 증가를 한 거거든요. 작년도 1월달 대비해서. 그래서 자동차는 뭐 지금 친환경 자동차 분야에서 친환경은 이 그 퀀티티죠. Q라고 해야죠. 수량도 늘어나지만 이제 P 프라이스까지 늘어나서 결국 이제 실적은 이제 Q 곱하기 이제 P잖아요. 이제 퀀티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스를 같이 이제 곱해서 어떻게 이제 실적이 나오는데, 그 두 분야가 지금 다 좋게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, 요거는. 그리고 차 부품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수급에 이제 차질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, 그래도 이제 계속적으로 좀 좋게 나오는 거죠. 그래서 차 관련된 자동차 완성체 업체가 좋다 보니까 뭐 그에 따라서 똑같이 뭐 차 부품 업체도 따라간다는 거죠. 그래서 그와 관련된 업체 중에서 너무 아직 이제 고평가나 너무 이제 주가가 과하게 오르지 않은 게 있다면 한번 투자를 해보면 하겠죠. 선박 같은 것도 아까 봤지만 좀 EU 쪽에서 유럽연합에서 좀 많이 좀 이제 들어오는 것 같아요. 근데 뭐 가스 운반선도 그렇고 뭐 대형 컨테이너선도 그렇지만 약간 이 그 선박 중에서도 좀 친환경 관련된 뭐 그 엔진도 그렇고 뭐 친환경 관련된 쪽에 좀 그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, 그쪽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좀 좋을 것 같다. 그리고 그게 아마 한 뭐 3분기까지 뭐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도 좀 선박 쪽 좋지 않을까, 그런 걸로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 철강도 지금 좋아지고 있잖아요. 그래서 철강사 가격이 뭐 10년의 그 10년 동안의 가장 최고 수준까지 상승을 했대요. 그러니까 너무 또 이런 말 들으면 좀 부담스럽긴 하네요. 갑자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. 그래서 철강제 수출 단가가 이제 2자릿수대 증가했다. 그래서 철강 관련된 회사들,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대형주는 이제 포스코가 있을 거고요. 뭐 현대제철도 있고, 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제가 얘기했던 뭐 동국제철이나 동국제철도 굉장히 이제 큰 회사죠. 거기다 이제 대한제강 뭐 이런 데도, 동국제강이나 대한제강 이런 데도 뭐 계속적으로 좋게 주가가 나오고 있습니다. 뭐 컴퓨터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SSD 쪽 저는 이제 관심이 좀 반도체 쪽에서 많기 때문에 이쪽이 다시 이제 또 늘어나는지,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데이터 센터 쪽으로 SSD의 그런 수요가 늘어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타임도 한번 오는 거고, 4월 달에. 그리고 요걸 통해서 뭐 다음 달 이제 4월 달 수출 동향에서도 컴퓨터 쪽으로 계속 노트북이나 이런 게 많이 팔린다고 하면은 요즘에 이제 메모리로 이제 SSD가 많이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SSD 관련된 회사들도 한번 투자 포인트 찾아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 좀 들고, 그다음 섬유 쪽도 지금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니까, 아세안 쪽으로 많이 수출된다고 하니까 국내 아까 나왔던 그 섬유 업체들, 그 네이버에 가면은 이제 나오죠. 뭐 그런 업체, 그리고 뭐 삼성 쪽과 관련된 뭐 공장이나 이런 거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한번 눈여겨볼 만한 상황인 거죠. 디스플레이는 뭐 여기 디스플레이가 뭐 여러 가지 보니까 뭐 그냥 하락한 게 아니고 단가가 지금 하락했다라고 나오네요. 단가 하락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OLED 가격이 지금 보시면 지금 떨어지고 있네요. OLED 가격 모바일 쪽도 1달러 떨어졌고, 뭐 지금 TV 쪽도 작년도 1분기 대비해서 올해 1분기 가격대가 더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.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되면 좀 보수적으로 가야 되고, 만약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덕선 네오록스가 이제 그 OLED 관련된 회사인데 지금 주가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. 이런 데는 뭐 비중을 좀 줄여가겠죠. 뭐 하루에 다 뭐 정리를 못한다 그러면 뭐 한 절반 정도 정리하고 또 상황 보면서, 왜냐면 1분기 실적까지는 그래도 잘 나올 거거든요. 1분기 실적까지는 아마 잘 나오지 않을까 해서 한번 뭐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고요. 바이오 헬스 쪽은 뭐 이게 뭐 진단키트 수요가 늘어나긴 하는데, 그래도 뭐 백신에 대한 영향 때문에 좀 심리적으로 많이 좀 빠지지 않았을까. 왜냐면 과하게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. 그래서 뭐 이런 쪽은 저는 뭐 투자를 못할 것 같고, 저는 2차전지도 지금 뭐 수출 증가 보는데 7개월 연속 증가했다라고 얘기하는데, 미국 쪽이 정말 과하게 많이 늘었죠. 미국 쪽 과하게 많이 늘었는데 오히려 중국 쪽은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아무튼 바이든 정부
안에서는 뭐 2차 전지는 계속적으로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농수산식품은 뭐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이제 많이 늘고 있고, 예, 뭐 관련된 뭐 업체들, 음식료 업체들은 뭐 가격까지 오른다는 또 얘기가 있었으니까 뭐 큰 폭의 상승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뭐랄까 바닥을, 예, 이렇게 하방 경직이 좀 있는 섹터잖아요, 음식료는. 그래서 뭐 크게 뭐 하락할 리는 없으니까 뭐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만한 좀 이런 뭐 섹터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 화장품은 뭐 제가 일부에서도 그 얘기하고 다른 채널에서 얘기했는데, 저는 이제 국내 쪽 화장품은 조금 보수적으로 좀 들어가고 그냥 OEM이나 ODM 관련된 업체만 좀 그나마 투자한다면 투자를 해보자라는 생각이 있고요. 그리고 지역별로는 보시게 되면 중국 쪽 이제 상승한 게 이제 석유화학 분야 많이 상승했고, 일반 기계, 일반 기계 쪽하고 수출이 많이 증가했다라고 나와서 석유화학이 59.3% 증가, 석유 제품 151% 크게 늘었고, 일반 기계도 33.9% 많이 늘고 있다 해서 중국 PMI 지수가 좀 많이 잘 나오는지 동향 한번 봐야 되겠죠. 월초에 이것도 나올 테니까요.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,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잘 나왔는데, 아직까지 일반 기계가 뭐 3월달에 12.2% 마이너스인데, 이거 이제 굉장히 많이 좀 좋게 바뀌지 않을까. 왜냐면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굉장히 인프라 투자 크게 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4월달 넘어서부터 만약 수출 많이 된다 그러면 일반 기계 쪽 좀 수출, 뭐 굴삭기였죠. 굴삭기 같은 관련된 업체들 잘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. 뭐 EU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진단 키트 아마 뭐 그런 거 관련돼서 많이 좀 이 수출되는 것 같고, 석유화학도 굉장히 많이 좀 수출되고 있고, 차 관련된 부분들, 뭐 지금 뭐 오히려 그 유럽 쪽이 뭐 이것보다도 친환경 이런 거 더 빨리 지금 더 강화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업종이며 뭐 자동차, 전기차 업체들 계속적으로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뭐 인도 쪽도 이제 또 이제 많이 또 이제 좀 좋아졌거든요. 인도 쪽도 석유 화학 제품 굉장히 좋고, 석유 제품도 늘어나고 있다 이제 보시면 되고, 중남미 쪽 비슷한 게 많죠. 그래서 일반 기계면 뭐 석유화학 뭐 이런 부분들 대부분 뭐 이 섹터별로 대부분 이 대륙권별로 다 좋아졌다, 국가별로 좋아졌다 보시면 되고, 뭐 인도도 마찬가지죠. 전체 9.2% 상승했는데, 뭐 석유화학이 정말 이 3월달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. 석유화학이 뭐 대부분 뭐 50% 가까이 40% 이상, 뭐 국가별로도 그렇고 전체 물량도 그렇고 많이 이제 늘어난 거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다음 이제 뭐 이거 약간 뭐 예전 러시아 쪽 이제 관련된 그쪽 지역, CIS 이쪽 지역 자동차 많이 늘어, 여기도 이제 석유화학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. 네. 일본 같은 경우는 철강 쪽 많이 지금 늘어났다, 뭐 이런 거 보실 수 있고요. 중동이 아직까지는 좀 회복이 많이 못하고 있네요. 중동이 가장 그 대륙권에서는 뭐 우리나라 그 수출로만 봤을 때 가장 지금 회복이, 코로나에서 회복이 좀 덜 느리게 되고 있는 게 아닌가,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. 수입 동향 되게 중요합니다. 수입 동향은 뭔가 이런 거 수입을 해서 뭔가 뭐 제품을 만들거나 어떤 뭐 장비를 뭐 들여놓거나 하면은 그 관련 사업들의 뭐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고, 그와 관련된 뭐 소재나 뭐 부품들을 재는 밸류체인 국내 업체들을 뭐 투자해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, 철강서 지금 수출 많이 품목이 증가된 거죠. 108%. 그러니까 철강 쪽이 지금 굉장히 좋은 거예요. 이렇게 결국 저런 철강을 수입을 해서 뭐 재련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을 이제 만들고 하겠죠. 그래서 철강 관련된 업체들 굉장히 좋다. 그리고 이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가 이거 저 최근 들어서 처음 본 것 같은데, 이거 올랐다라는 건 결국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포토 레지스트리, 그런 관련된 이제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. 제가 그 SNS텍인가 뭐 관련된 것도 있고, 뭐 그런 원료를 내는 회사들도 조금 이제 중간재 이런 게 좀 이제 늘어난다 하고, 뭐 다음 달에도 계속 된다 그러면 그쪽 관련된 회사들도 한번 살펴볼 만한 거죠. 물론 너무 고평가돼 있으면 투자하면 좀 조심해야 되고, 반도체 제조 장비가 계속적으로 들어오네요. 지난달에도 좀 봤던 것 같은데 반도체 쪽 좀 좋을 것 같다. 그리고 반면에 디스플레이 쪽으로 제조 장비가 수입이 줄어든 거죠. 거의 뭐 95% 줄어든 거니까 뭐 절반으로 아마 떨어졌다는 소리니까, 지금 디스플레이 쪽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. 관련주들 있으면은 좀 정리하거나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, 이런 매크로한 걸로 보면 전동기나 뭐 발전기 이런 것도 크게 수요가 늘었다. 그리고 아까 저희 섬유 뭐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. 여성 의류 쪽 뭐 관련해서 좀 좋은 부분들하고 가죽 가방도 좀 많이 늘었다,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섬유, 그다음 뭐 기계 건설, 그다음에 석유 제품들 뭐 이런 거 많이 늘고 있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2부도 3월 수출입 동향 2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